안녕하세요. 준학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에 실패해서 소중한 투자금을 잃는 이유가 바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절대 섣불리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저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는 미래 예측이 사실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래가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저도 역시 동일한 의견입니다. 미래는 절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은 이 투자라는 걸 함에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돈을 거는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가장 큰 미스가 발생합니다. 그게 가장 큰 투자 활동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얼마나 미래가 예측이 불가능한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곳에서 재밌는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펀드 매니저와 원숭이 그리고 아마추어 투자가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수익률 게임, 주식 투자 수익률 게임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원숭이가 어떻게 했냐면 다트를 그냥 던져가지고 다트에 꼽히는 그 종목을 그냥 매수하는, 그리고 10개월 있다가 이제 수익률을 보는 거죠. 과연 누가 1등을 했냐? 그 게임이 승리자는 바로 원숭이였습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뒀어요. 자, 이 비슷한 일이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있었는데 역시 동물하고 사람이 주식 투자 수익률 대결을 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2010년도였나? 그쯤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뉴스에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앵무새 혼자 수익을 얻었어요. 다른 투자가들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명이 참여를 했는데 다 실패를 하고 앵무새만 유일하게 수익을 거뒀어요. 그게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앵무새는요, 미래를 예측하지 않죠. 그죠? 사람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무새보다는 낫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투자 활동은 미래를 예측한 거랑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어떻게 보면 실험인 거예요. 이게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주가를 예측하는 게 훨씬 더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종목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하루 일과거든요. 그게 자기 본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일반인보다 더 예측을 잘 하는데 과연 예측을 할까요? 저는 예측을 하지 않는다고 봐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부동산 예를 들어 볼게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은 똑같거든요. 201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리가 기존에 5-6% 하던 금리가 3%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거를 매수의 기회로 봤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거를 절대 사면 안 된다, 공포에 질려했죠. 왜냐하면 금리가 그렇게까지 내려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된통 당할 거다, 파산을 할 거다, 전부 다 그렇게 외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집을 사지 못했죠. 실제로 가장 집 사기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불구하고 집을 사지 못했죠. 그런데 그게 너무 정형화 됐었어요. 공식화 될 정도로 대중들이 그렇게 떠들었다는 거죠. 뉴스에 무슨 얘기만 나오면, 그래서 아무도 집을 안 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정부에서 부양정책을, 집값을 사라고, 아시죠? 집사라 정권이었다는 것, 박근혜 때. 초이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최경환이 LTV 풀어주고 한도 풀어주고 해가지고 대출을 최대한 땡겨서 집을 살 수 있게끔 아주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3개인가 연속해서 계속 정책을 펼쳤단 말이죠. 그런데도 아무도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 판단이 옳았던 거죠. 결과적으로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지금 이 현재를 정확히 판단해서 이 순간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면 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금리가 5, 6%대여서 3%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건 무조건 오를 거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죠. 금리가 오를 거야. 지금 절대 집 사면 안 돼. 당연히 금리가 오를 거야. 왜냐하면 과거에는 3% 밑에까지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땅굴을 파고 들어왔죠. 금리가 완전히 지하실까지 꺼져버렸죠. 금리가 0%대잖아요. 지금. 금리가 0%대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실제로. 불과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금리가 0%라는 거는 거의 땅굴을 파고 들어간 거거든요. 심지어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금리. 돈을 은행에 맡기면 돈을 자기가 내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미래예요.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럼 해석을 해야 되냐. 논리적으로 제가 항상 접근을 한다고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논리적인 접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정확히 판단함으로써 그에 가장 걸맞는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자, 쉽게 좀 더 쉽게 이걸 개념적으로 얘기하기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게 주가 지수의 종합 차트인데요. 코스피 종합 차트. 이 지점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쭉 올라가죠, 주가가. 이 3월달 코로나가, 자, 이 코로나도 아무도 예상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결국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다. 자, 떨어졌어요, 어쨌든. 근데 쭉 3월달부터 이제 쭉 올랐습니다. 쭉 올랐어요. 여기서 살짝 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죠. 어쨌든 쭉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이 부분이, 이 지점이 2250 이 부분이 상당한 저항대예요. 저항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잘 모르시겠죠. 제가 과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최근 3년간의 이 구간에서의 어떤 차트의 어떤 움직임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2250이라는 이 포인트가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은 이 구간을 지지와 저항으로 해석을 합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죠? 시장 참여가들이. 보세요. 2250에 닿으면은 지지를 하죠, 이렇게. 근데 이걸 뚫은 일이 발생해서, 이날 뭐죠, 이게? 바로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이때.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폭발하니까 엄청난 악재죠. 전쟁이죠, 말 그대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뚫고. 자, 근데 그 이후로도 한 번도 이걸 못 뚫어요, 위로. 왜? 저항으로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걸 설명드릴 건데요.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자, 지지를 어쨌든 한번 뚫으면 이게 저항이 되거든요. 자, 못 뚫죠, 계속.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2250만 부딪히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떨어지죠. 2250에 닿으니까 뚝 떨어지죠. 또 닿으니까 뚝 떨어집니다. 자, 이 말인 즉슨, 보세요. 2250이라는 포인트는 너무나도 강한 저항대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사실 때문에 2250이라는 포인트가 강력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돈을 겁니다. 이 지점에서 돈을 걸어요. 무슨 돈을 거냐? 인버스에 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 닿았다가 또는 대략 이 지점에서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때 많이 걸었어요. 인버스를. 뉴스에 나왔습니다. 뉴스에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뉴스에 나왔어요.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빨라졌다 이러면서 여기서 인버스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뉴스에. 자, 그런데 저는 이거 어떻게 했죠, 이때? 저는 이걸 지켜봤던 거죠. 왜? 굉장한 광세장이기 때문에 현재 유동성과 강세장 그리고 공매도도 없어졌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지켜보는 거죠, 저는.
미래를 섣불리 예측하고 돈을 걸지 않습니다.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지켜봤죠. 저도 사실은 그러면 미래를 예측했다면 저는 어디 걸었겠습니까? 당연히 저도 떨어지는 거에 걸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걸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미래를 예측을 할 뿐 돈을 걸지 않아요. 거기에.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자, 그래서 지켜봤어요. 뚫더라고요. 이걸 뚫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때 이 상승이 엄청나게 강하죠. 정말 강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알았냐면 이제 그거죠. 아, 정말 강세장이다. 현재 시장은 엄청난 강세장이다, 진짜. 와이프가 밥 먹으러 그러네요. 시장은 엄청난 강세장이다, 현재. 자, 그걸 느꼈기 때문에, 자, 그건 뭐죠? 미래를 예측해서 돈을 거는 게 아니고, 현재를 정확하게 판단했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고, 뚫는 걸 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하락이 나왔을 때, 아, 이걸 지지할 거다. 예, 지지를 한다는 걸 알았던 거죠. 이해되시나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 현재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이때를 지켜봤다는 겁니다.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 잘 모르겠어요, 내가. 현상조차도. 그럼 미래 예측은 당연히 불가능한 거고, 현상조차도 제가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시장의 어떤 심리를. 자, 그래서 이때를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뚫더라.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강세장이다라는 걸 판단이 가능한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하락할 때 제가 상황을 보고 지지 구간을 여기서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수익 내는 건 지난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거를 여기서 이 구간에서 섣불리 여기서 찍고 푹 꺼질 거야. 이렇게 섣불리 예상해서 돈을 건 사람들은 전부 다 손해를 봤다는 거죠. 미래를 절대 예측해서는 안 된다. 섣불리. 내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이 주식 투자든 어떠한 투자든 간에 있어서 현재 상황 파악이 핵심이다. 그것만이 돈을 벌 수 있다. 바로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